홍준표 대표도 또 한마디를 얹으셨네요. 자, 미국 체류 중인데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죠. 자살을 미화하는 사회, 비정상적인 네네.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자살을 하느냐. 이제 이 노회찬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만 뭐 오늘 아침 보도 보시면 모두 다 그것은 노회찬 의원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접 언급은 안 했다는 예, 거죠. 여야 없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야말로 비판 일색인데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뭐 장윤선 기자님 오늘 시작해 볼까요? 예. 노회찬 의원님 사실 보내드렸는데요. 그렇죠.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저도 참 마음이 가라앉아서 안 좋았습니다. 의원 추모 열기가 정말 대단했는데 네. 참 이례적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딱 일주일 전이에요. 맞아요, 일주일 전에 맞아요. 이 앞에 최영일 선배 대신에 김성환 평론가가 계셨고 우리 들어가기 전에 막 하하호 막 그 휴가 얘기하다가 휴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속보가 딱 떠서 제가 이게 뭐지? 막 이랬더니 아이 설마 오보 아니야? 막 이랬는데 이제 그게 그 삽시간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얼이 빠진 상태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일부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7만이 넘는 시민들이 빈소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해 8월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 떠나보내고 그리고 처음 있는 열기인 것 같습니다. 대중 정치인에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떠나보낸 세 번째 정치인이 아닌가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빈소에 이틀 다녀왔는데 왜 이런 죄송합니다. 현상이, 왜 이런 예.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기다리는 것에 불편해하지 않고 약간 촛불 그렇죠. 집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핵심적으로는 그 지몬미인 것 같아요. 근데 2009년에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떠나면서 밝힌 바대로 설령 4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그게 세상 떠날 일이야? 그걸로 세상을 떠나면 그럼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그렇죠. 하고 있고 그게 대체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7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게 굉장히 참 괜찮은 정치인 그리고 네. 우리 한국 정치에서 잘 보기 드물었던 서민과 같았던 그러니까 서민 흉내를 낸다거나 말로는 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삶을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국회 상임위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거 보면 전부 재벌 대기업들 그렇죠. 옹호하고 기득권 네. 옹호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제가 출입기자 오래 했지만 청소노동자들을 직장 동료로 대접한 최초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원 식당에 직접 초대해가지고 같이 오찬을 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당시에 청소노동자들께 여기 자주 식사하러 오시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같은 사람 여기 청소나 하러 들어오지 언제 여기 의자에 앉아서 밥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노조 사무실 없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정당이 늘어나면서 네. 그때 정의당이 제일 먼저 나서서 우리랑 같이 쓰세요. 그래서 정의당을 좀 줄이고 그 청소노동자들 그 노조 사무실 휴게 공간이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말 소박합니다. 예, 네. 그 제가 이제 다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알고 듣기로는 있는데. 의원실도 이렇게 휴게실로 내놓은 예, 것도 맞아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내대표 하실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격의 없이 소통했던 정치인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아픔, 슬픔 이런 게 있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오늘 딱 되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벌써 제도개혁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선거제도 손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그 우리가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이 잘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대의민주주의를 하지만 실제 소수자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네, 시작했고요. 거기에 연결해서요. 노회찬 의원님이 사실 유서에 보면 이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정의당은 아껴달라 이런 네. 부탁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또 가입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 정치 구조에서 본다면 진보정당 운동 자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노회찬 대표 진보정당 운동 30년 했습니다. 30년.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진정추, 진보정당 추진협의회가 이제 9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끊임없이 진보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으나 그가 30년 했지만 여전히 진보 정당은 소수고 지금 원내 6석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잘 생각해 봤더니 1971년도에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춘당 공원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최저임금 제도거든요. 네. 4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최저임금 가지고 그걸 얘기를 논의하고 하고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시기에 대한민국 정말 더디구나.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발표된 정의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난주에 10.4%였는데 오늘 12.5%로 올랐어요. 근데 네. 지지율 오르고 후원자 늘어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노회찬의 꿈, 노회찬이 이루고자 했던 진보 정당, 진보 정치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구현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의당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수많은 진보 정당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원내 진입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치자금법상 우리가 현역하고 비현역 차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역 비현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아예 정치자금 모을 수도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고 노회찬 원내대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러 차별금지법, 뭐 여러 그 호주제 폐지 이런 제도적 개혁 그리고 또 최근에 저 국회 특활비 폐지, 뭐 이제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이런 거 내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더 문제는 그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심상정 대표 무슨 얘기하냐면 진보정당 30년 했지만 우리는 늘 문 밖의 정당이다. 맨날 바깥에 문 밖에서 외치기만 하고 문 안에 들어가서 직접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이거를 혁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이제 한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허물어졌죠. 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타깝네요. 지금 평화당에서는 뭐 지금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개특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원래는 정의당 몫이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마도 오늘 국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모 열기가 말씀하신 그런 구조 개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정치자들도 사실 모두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네. 박정주님 저도 조문 가고 싶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뭐 꼭 조문을 안 가셔도 이 추모하시는 마음 자체가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진보정당 운동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재원님 목이 메어서 일을 못 하겠어요.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딱히 네. 뭐 정의당을 지지하시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홍준표 대표도 또 한마디를 얹으셨네요. 자, 미국 체류 중인데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죠. 자살을 미화하는 사회, 비정상적인 네네.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자살을 하느냐. 이제 이 노회찬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만 뭐 오늘 아침 보도 보시면 모두 다 그것은 노회찬 의원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접 언급은 안 했다는 예, 거죠. 여야 없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야말로 비판 일색인데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문장만 딱 끼워놓고 보면 옳은 말이에요. 네. 자살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럼요. 비정상적인 사회죠.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누가 자살을 미워했어요? 지난주 내내 전 스페인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네. 저 조문도 못 갔습니다. 28일 들어오니까 27일 날 이제 국회장으로 연결식이 다 끝났는데 노회찬 의원은 제가 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뷰도 자주 했고 자주 뵙고 무엇보다 어떤 동지감이 있었냐면 90년대 초반에 PC통신에서 네. 같이 영퀴방 멤버예요. 아. 그 영화 퀴즈방에 그냥 사셨어요. 밤마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샌. 상당히 문화적 소양이 높으신 우리의 분이죠. 첼로 키시는 모습 네. 이런 것도 이제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만 문화적 소양이 뛰어난데 노동자를 위한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창했던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가 자살을 미화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 살아생전의 삶,
투명 인간 취급받았던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대의 지금 이 국회 네. 그리고 정치의 어떤 그 좀 고지로화된 병폐들 이런 거하고 싸우면 삼성 엑스파일 때문에 의원직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궐선거가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도대체 이 한국 사회에서 7만여 명의 시민이 추모를 했는데 이 추모와 자살 미화는 다른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분하죠. 자살 미화를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사회가 언제 자살을 미화한 사회란 말입니까?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게 자살 미화는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쵸. 반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 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마 페이스북 예, 정도 안 페이스북 한다고 끊는다고 그러셨던 것 그랬는데, 같아요. 예, 근데 저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논평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미국 가서는 페이스북 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나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죠. 최저임금 만원에 대해서도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켰는데 이런 게 국민들은 싫은 거예요. 이제 이런 정치를 그만하자는 게 지난 촛불혁명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옛날 낡은 구닥다리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삼성 엑스파일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보태고 싶은데 이게 지금 보면 2014년에 그 11월에 있었던 세계일보로 촉발됐던 그 국정농단 문건 파일 있잖아요. 그때 이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문건 공개를 문건 유출이 핵심이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네, 돼서 네, 문제가 맞아요. 됐었는데 엑스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개한 사람만 의원직을 그렇죠. 박탈하고 그렇죠. 그런 당시 걸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수사 단장이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증거가 있어야 이건희 회장을 조사할 거 아니냐. 그리고 드러난 사실이 없는데 검사들 떡값 받았다고 이른바 떡검이죠. 떡검. 조사도 안 했어요. 실명 거론했다고. 예, 네. 실명 거론해서 그 통비법 위반으로 노회찬 의원만 맞아요. 의원직 박탈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대통령 바꾸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 행정 권력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류 그러니까 이 기득권의 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어려운 이제 그 촛불혁명 당시에 국민들이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을 원했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안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이 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오늘 딱 되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벌써 제도개혁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선거제도 손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이 잘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대의민주주의를 하지만 실제 소수자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네, 시작했고요. 거기에 연결해서요. 노회찬 의원님이 사실 유서에 보면 이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정의당은 아껴달라 이런 네. 부탁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 정치 구조에서 본다면 진보정당 운동 자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노회찬 대표 진보정당 운동 30년 했습니다. 30년. 그러니까 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진정추, 진보정당 추진협의회가 이제 9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끊임없이 진보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으나 그가 30년 했지만 여전히 진보 정당은 소수고 지금 원내 6석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잘 생각해 봤더니 1971년도에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춘당 공원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최저임금 제도거든요. 네. 4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최저임금 가지고 그걸 얘기를 논의하고 하고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시기에 대한민국 정말 더디구나.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발표된 정의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난주에 10.4%였는데 오늘 12.5%로 올랐어요. 근데 네. 지지율 오르고 후원자 늘어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노회찬의 꿈, 노회찬이 이루고자 했던 진보 정당, 진보 정치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구현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의당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홍준표 대표도 또 한마디를 얹으셨네요. 자, 미국 체류 중인데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죠. 자살을 미화하는 사회, 비정상적인 네네.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자살을 하느냐. 이제 이 노회찬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만 뭐 오늘 아침 보도 보시면 모두 다 그것은 노회찬 의원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접 언급은 안 했다는 예, 거죠. 여야 없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야말로 비판 일색인데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뭐 장윤선 기자님 오늘 시작해 볼까요? 예. 노회찬 의원님 사실 보내드렸는데요.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저도 참 마음이 가라앉아서 안 좋았습니다. 의원 추모 열기가 정말 대단했는데 네. 참 이례적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딱 일주일 전이에요. 맞아요, 일주일 전에 맞아요. 이 앞에 최영일 선배 대신에 김성환 평론가가 계셨고 우리 들어가기 전에 막 하하호호 막 그 휴가 얘기하다가 휴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속보가 딱 떠서 제가 이게 뭐지 막 이랬더니 아이 설마 오보 아니야 막 이랬는데 이제 그게 그 삽시간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얼이 빠진 상태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일부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7만이 넘는 시민들이 빈소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해 8월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 떠나보내고 그리고 처음 있는 열기인 것 같습니다. 대중 정치인에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떠나보낸 세 번째 정치인이 아닌가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빈소에 이틀 다녀왔는데 왜 이런 죄송합니다. 현상이, 왜 이런 예.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기다리는 것에 불편해하지 않고 약간 촛불 그렇죠. 집회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핵심적으로는 그 지몬미인 것 같아요. 근데 2009년에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떠나면서 밝힌 바대로 설령 4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그게 세상 떠날 일이야? 그걸로 세상을 떠나면 그럼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그렇죠. 하고 있고 그게 대체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7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게 굉장히 참 괜찮은 정치인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에서 잘 보기 드물었던 서민과 같았던 그러니까 서민 흉내를 낸다거나 말로는 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삶을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국회 상임위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거 보면 전부 재벌 대기업들 그렇죠. 옹호하고 기득권 네. 옹호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제가 출입기자 오래 했지만 청소노동자들을 직장 동료로 대접한 최초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원 식당에 직접 초대해가지고 같이 오찬을 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당시에 청소노동자들께 여기 자주 식사하러 오시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같은 사람 여기 청소나 하러 들어오지 언제 여기 의자에 앉아서 밥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노조 사무실 없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정당이 늘어나면서 그때 정의당이 제일 먼저 나서서 우리랑 같이 쓰세요. 그래서 정의당을 좀 줄이고 그 청소노동자들 그 노조 사무실 휴게 공간이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말 소박합니다. 예, 네. 그 제가 이제 다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알고 듣기로는 있는데. 의원실도 이렇게 휴게실로 내놓은 예, 것도 맞아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내대표 하실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격의 없이 소통했던 정치인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아픔, 슬픔.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홍준표 대표도 또 한마디를 얹으셨네요. 자, 미국 체류 중인데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죠. 자살을 미화하는 사회, 비정상적인 네네.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자살을 하느냐. 이제 이 노회찬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만 뭐 오늘 아침 보도 보시면 모두 다 그것은 노회찬 의원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접 언급은 안 했다는 예, 거죠. 여야 없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야말로 비판 일색인데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문장만 딱 띄워놓고 보면 옳은 말이에요. 자살을 미화하면 안 되죠. 그럼요. 비정상적인 사회죠.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누가 자살을 미화했어요? 지난주 내내. 전 스페인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저 조문도 못 갔습니다. 28일 들어오니까 27일 날 국회장으로 연결식이 다 끝났는데 노회찬 의원은 제가
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뷰도 자주 했고 자주 뵙고 무엇보다 어떤 동지감이 있었냐면 90년대 초반에 PC통신에서 네. 같이 영키방 멤버예요. 어. 그 영화 퀴즈방에 그냥 사셨어요. 밤마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샌 상당히 문화적 소양이 높으신 우리의 분이죠. 첼로 키시는 모습 네. 이런 것도 이제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만 문화적 소양이 뛰어난데 노동자를 위한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창했던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가 자살을 미화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 살아생전의 삶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대의 지금 이 국회 네. 그리고 정치의 어떤 그 좀 고지로화된 병폐들 이런 거하고 싸우면 삼성 엑스파일 때문에 의원직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궐선거가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도대체 이 한국 사회에서 7만여 명의 시민이 추모를 했는데 이 추모와 자살 미화는 다른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건 자살 하죠. 미화를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사회가 언제 자살을 미화한 사회란 말이에요.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수많은 진보 정당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원내 진입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치자금법상 우리가 현역하고 비현역 차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역 비현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아예 정치자금 모을 수도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 고 노회찬 원내대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러 차별금지법, 뭐 여러 그 호주제 폐지 이런 제도적 개혁 그리고 또 최근에 저 국회 특활비 폐지, 뭐 이제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이런 걸 내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심상정 대표 무슨 얘기하냐면 진보정당 30년 했지만 우리는 늘 문 밖의 정당이다. 맨날 바깥에 문 밖에서 외치기만 하고 문 안에 들어가서 직접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이거를 혁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이제 한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허물어졌죠. 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타깝네요. 지금 평화당에서는 뭐 지금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개특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원래는 정의당 몫이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마도 오늘 국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모 열기가 말씀하신 그런 구조개혁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정치자들도 사실 모두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네. 박정주님 저도 조문 가고 싶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뭐 꼭 조문을 안 가셔도 이 추모하시는 마음 자체가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진보정당 운동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재원님 목이 메어서 일을 못하겠어요.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딱히 네. 뭐 정의당을 지지하시지 않았다 하시더라고요.